지금 이제 2학기 개강철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개강을 많이 했고, 대학생들은 이번 주나 9월 첫 주에 이제 개강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너무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혹은 뭐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이거 불안하죠. 알 수 없는 깜깜한 터널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늘 누구나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서게 만드는 이걸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1963년 8월 28일이니까 꼭 56년 전 요맘때예요. 이때 미국의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엄청난 집회가 있었어요. 한 25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이게 이제 흑인의 어떤 그 직업, 자유 이런 주제로 모인 집회인데, 시위인데, 그러니까 한 80%가 흑인들이 모였고 20% 한 5만 명 정도는 백인들도 함께 했다고 해요. 63년도 그 시절만 해도 흑인과 백인이 차별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제 알게 모르게 미국 사회는 이 문제가 꽤 골치 아픈 숙제인데, 그때는 노골적으로 있었어요. 헌법이나 법으로는 평등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분리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놨던 것이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 이런 좀 궤변 같은 명제를 가지고 사회를 끌고 가요. 이게 이제 짐 크로우법이라고도 해요. 공공장소 혹은 대중교통, 버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 심지어 화장실, 뭐 이런 데서 흑인과 백인이 따로 앉아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도 흑인이 앉는 자리 따로 있고, 백인은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도록 했어요. 흑인이 그 백인 앉는 자리에 앉으면,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백인 좌석에 앉아가지고 버텼어요. 끌려가고 체포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미국이 여전히 이제 눈에 보이는 차별 혹은 분리,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시절이었어요. 이 시위가 등장했던 그 계기도 그런 거였어요. 이때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명연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연설이 이 현장에서 이제 나타나죠. 그게 주인공은 마틴 루터 킹 목사죠.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고 또 이제 목사고 평화주의자고, 간디 얘기도 이 사람이 많이 해요. 연설할 때. 비폭력 평화주의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연설했던 제목이 I have a dream이라, 이거 아주 엄청나게 유명해요. 아마 읽어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다. 우리 사람들이 모두 진리를 바라보고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다. 나한테는 자식이 4명이 있는데 4명의 자식이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곧 오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다. 또 이제 흑인 청소년들, 백인 청소년들이 따로 놀지 않고 손잡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꿈이 있다. 그것이 이제 기화가 돼서 그 뒤에 몇 년 안 가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그 흑인 분리 정책, 흑인 백인 분리 정책이 법적으로 폐지가 다 돼요. 엄청난 미국 사회에서 큰 숙제를 해결하는 동력이었죠. 백인들은 그런 사회, 마틴 루터 킹이 품었던 그런 꿈에 대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체포하고 구속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매일 살해 협박을 하는 전화를 받고요. 실제로 자기 집에 폭탄 테러가 났고요. 하루하루 그 본인도 자기는 암살돼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예감을 갖고 살 정도로 그냥 일상적으로 테러 협박을 받았어요. 실제로 39에 너무 일찍 총탄에 가죠.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을 살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목사였지만 상당히 힘든 나날도 겪었어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너무 쉽게 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엄청나게 힘든 고비와 좌절과 어떤 그런 상황을 이겨서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크든 작든 저는 이런 이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좋다. 그런 꿈과 비전과 이상이 그것이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천이기도 하고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에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힘들어서 좌절하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실망도 있고 다 누구나 그런 걸 거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일어서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도 없이 평탄한 삶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저는 그런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 취업도 힘들고 하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아예 꿈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꿈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졸업해서 공무원 월급 받는 공무원 되고 싶다. 워낙 이제 사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큰 꿈을 한번 가져봐라. 더 큰 꿈. 너무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고 부딪히고 좀 모험이 따르더라도 혹은 실패 확률이 따르더라도 좀 큰 꿈을 한번 가져봐라. 그때의 큰 꿈은 꼭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인류 혹은 이웃과 내가 함께 멋있어지는 그런 이상과 그 큰 멋진 그림을 미래에 한번 그려가면서 그걸 자기가 평생을 두고 그 원칙, 그 이상을 향해서 한번 가는. 그걸 위해서 어떤 직업을 이건 직업은 수단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이 수단이지 공무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공무원 되는 게. 그 공무원 돼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삶에 어떤 큰 목표, 비전, 꿈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큰 꿈 혹은 아름다운 꿈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가지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너무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혹은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내 코앞에 시험, 수학능력 시험, 코앞에 취업도 안 돼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너무 속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잊지 말고 지금 물론 당장 수능이 있고 당장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전념해야죠. 해야죠. 수능 끝나고 취업이 끝난 그 시점 어느 시점인가는 나이 많이 들기 전에 자기가 진정 내 인생을 걸고 긴 세월 동안 내가 추구해야 되는
큰 목표가 무엇일까? 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언제쯤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에게도 잠깐 한 말씀 드릴까 해요. 자기 꿈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지는, 쓰러지는, 실패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 다시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그런 개인의, 기성세대 개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 자체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예 꿈을 갖는 것 자체가 힘들도록 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한번 넘어졌는데 도저히 다시 일어서기 힘들게끔 만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좀 불충분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하루아침에 사회 제도와 구조가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좀 부족한 사회 제도와 구조를 바꿔내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 빅토르 위고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다. 그리고 겁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세상일 뿐이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게 미래는 씩씩하게 도전할 만한, 도전해 봄직한 그런 기회로 인식되길 바라요. 기회다. 나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있는 세상, 그게 미래다. 그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그래서 씩씩하게 미래를 뚜벅뚜벅 걸어놔. 근데 이것이 되려면 위고가 얘기하는 용기 있는 그런 자세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자기가 내 인생을 걸 만한, 내 인생을 평생을 두고 밀고 나갈 만한 큰 비전과 목표와 이상과 꿈이 있으면 이러한 자세도 가능해져요. 끝으로 이제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마지막 한마디 소개를 할게요. 우리 학생, 이게 오래전 영화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봤을지 모르겠어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두 편의 영화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아주 젊은 영화 배우가 있었죠. 아세요? 제임스 딘 유명한 그 반항아의 아이콘처럼 한때 알려져 있던, 근데 이 사람이 24살인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교통사고였을 거예요, 아마. 이 제임스 딘이 그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뭐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런 명구예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늘 그 곱씹는 저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영원히. 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예컨대 저 정도 60이 넘은 사람들, 아니면 노인 세대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된다고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고 항상 가져라. 그리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내일 죽고 오늘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특히 오늘 주제가 꿈이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며 살기를 바란다, 얘기하고 싶어요.